박용진 의원이 삼성 저격수로 민주당에서 하여튼 관심을 좀 받았는데 이게 이제 삼성 출신, 그 다음에 박용진 전 의원, 삼성 저격수, 그 다음에 이병택 카이스트 명예교수, 이분은 이제 홍준표의 책사로 알려진 분이에요. 요 기억나실 거야 아마. 홍준표의 책사가 캠프 때 합류를 하려고 그랬다가 이게 논란이 되면서 과거에 한 발언들이 논란이 되면서 이제 취소가 됐던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여기다 이 세 사람을 어찌 보면은 이게 한 바구니에 절대 넣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을 동시에 임명을 했어요. 제로 미유님, 빅스피커 할코님 오늘 완전 댄디하심. 안기부 공인미남, 세수도 안 하고 옷도 안 갈아입는 털벗 따위와 비교하지 마. 이런 분들이 진짜 훌륭한 시청자인 거지. 개념이 있으신 분이에요. 눈이 높아. 이런 전 시청자들 위주로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전 대통령님의 인사 스타일인 것 같아. 이렇게 어찌 보면은 서로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이게 셋이 모여가지고 주먹 다짐하지 하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예요. 이게 완전히 서로 방향성이 다른 사람들이잖아. 근데 규제를 합리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 위원회가.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토론을 붙여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낸다. 이게 이재명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 나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을 인사를 해서 등용을 해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그냥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님의 용병술은 색깔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이들에게 치열하게 이들이 토론을 해서 합리적인 결과를 도달할 수 있도록 끌어내는 용병술이다. 갱년기 모해님 엄청 긁혔나봐요. 뒤끝 장렬 엄청 긁히지 지금. 박용진 따위하고 제가 30년 원수인데 원수까지는 아닙니다. 젊었을 때 서로 다른 어떤 견해를 가지고 티격태격했던 그런 정도 인연이에요. 근데 아무튼 저는 대통령님의 용병술이 탁월하다. 이렇게 해서 최선의 이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이런 합리적인 인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인물들, 그런 인물들을 대통령께서 등용하시는 게 저는 이상할 게 없는 것이고, 결국은 국가를 잘 운영하면 되는 거잖아요. 나하고 친한 사람들 밀어주는 게 아니라, 가장 합리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인물들을 모아서 팀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팀 전체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판을 짜주는 게 그 리더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박용진 전 의원뿐만 아니라 이병태, 남궁범 이런 인물들을 등용하시는 이런 이제 대담한 용병술이 좀 대한민국을 좀 더 합리적인 국가로 만들어 가는데,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이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토론을 통해서 더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전 용병술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누구죠? 박용진 의원이 오늘 상당히 행복했나 봐요. 행복했나 봐요. 인선 결과가 발표가 되자마자 그동안 사실 몇 년 고생했죠. 괜히 이상한 쪽에 줄을 서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이랑 놀다가, 그리고 같이 놀아야지 우리랑. 운동권 출신이 왜 엉뚱한 데 가서 놀고 있습니까? 이상한 데서 놀다가 여기저기서 욕만 먹고 비난만 당하고 본인 이제 지역구도 뺏기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상당히 힘들었을 텐데, 오늘 상당히 행복했나 봐요. 인선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이 영상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박용진 의원, 위원장이죠, 부위원장. 못 믿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본인의 한번 포부를, 결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뛰겠습니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서 대한민국 경제발전, 또 우리 사회의 여러 불합리한 규제와 낡은 규제들을 해체해서 한 단계 도약을 만들어내는데 꼭 필요한 위원회이기
규제입니다. 최근에 관련법이 다 개정이 돼서 대통령 직속의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받은 겁니다. 국회에서 활동을 할 때에도 한번 반짝하는 것이 아니고요. 끝까지 집중해서 법 개정까지 만들어내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규제합리화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꼭 필요했던 규제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달라져서 규제가 좀 합리화되어야 되거나 더 단순화되거나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단순하고 가장 합리적인 규제가 뭔지 아세요? 신호등입니다.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이 세 가지 색깔만으로요, 대한민국의 수백만 대의 차량과 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잖아요. 규제는 단순하고 명확하고 엄정하게 지켜져야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잡하게 얽어놓는다고 그래가지고요, 규제가 잘 적용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규제 합리화의 일, 대통령과 함께 손잡고 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박용진과 이재명 대통령이 서로 손잡고 같이 일을 하게 됐구나 라고 하는 신호가 된 게 아닐까. 귀를 열고 눈을 크게 뜨고 특히 기업의 여러 애로와 어려움 등을 좀 듣고요, 국민들이 겪고 있는 낡은 규제와 낡은 시스템을 어떻게 혁파해 나갈 건지에 대한 아이디어와 조언을 듣는 자리일 것 같아요. 의견들을 잘 파악해서 대통령께 전달하고요, 정부 각 부처에도 필요한 개선점들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일이 되게 만들어야죠. 결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성과로 말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의 더 큰 발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뛰겠습니다. 부국 강병하는 대한민국, 국태 민안을 실현시켜내는 이재명 정부를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박용진 전 의원의 여러분 각오를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왔죠.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그리고 용병술에서 가장 중요한 용병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월드컵 4강 갔을 때요. 월드컵 4강 갔을 때 히딩크의 용병술과도 관련이 있어요. 가장 좋은 용병술이 뭐냐? 절박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절박한 사람을 쓰는 게 가장 강력한 용병술입니다. 박용진 예컨대 우리 그 축구계에도 그 인맥 학맥 때문에 학연 지연 뭐 별거 다 얽혀가지고 국가대표도 뭐 고대 출신들만 국가대표로 하고 뭐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히딩크가 와가지고 학력 파괴를 하고 그 학연 지연의 틀을 다 깨버리잖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국가대표로 뽑았냐? 박지성, 설기현, 어찌 보면은 그 2등, 그죠? 1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근데 1등의 잠재력은 가지고 있는데 1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려다 쓰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이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월드컵 대표팀의 특징, 뭐 그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산소 탱크인가요, 별명이? 그랬잖아요. 산소 탱크라는 별명이 왜 생겼습니까? 그냥 죽자 사자 뛰는 거예요. 죽자 사자. 내가 이 기회를 못 잡으면은 나는 축구 인생 끝이다. 미친 듯이 뛰자. 그냥 뛰는 거야. 괜히 뛰는 거야. 막 뛰는 거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괜히 뛰어다녀. 미친 놈들인 줄 알았어요. 빛의 혁명 정부 연임님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잖아. 그냥 괜히 뛰어. 공이 오면 뛰고 뭐 이렇게 좀 뭐 애들이 그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뛰어야 되는데, 당시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을 보면은 다 어찌 보면은 비주류 마이너 이런 애들이었어. 이런 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기회가 너무나 소중하고 그러니까 뭐 시키지 않아도 막 뛰는 거야. 그냥 막 뛰는 거야. 쉬지를 않더라고 막. 그러니까 이게 그 사광신화라는 결과로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절박한 사람을 쓰는 게 전략입니다. 여러분 BTS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방시혁이 BTS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 친구들이 실력은 있는데 오디션에서 떨어진 애들. 그러니까 2등을 모아가지고 세계 최고를 만든 거예요. 2등들만 모은 거야. 방시혁이 BTS를 만들 때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 다른 이제 오디션에서 아깝게 떨어진 친구들, 2등으로 떨어진 친구들을 당시에 이제 방시혁도 지금은 이제 아주 큰 기업이 됐지만은 비주류였잖아요. 방시혁도 비주류였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A급들 데려다가
그 아이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데 오디션을 이렇게 싹 보다가 저 친구 실력이 있는데 아깝게 떨어졌어. 이런 친구들만 7명을 모은 거야. 2등 7명을 모은 거예요. 2등 7명을 모아가지고 이게 전 세계. 근데 이 BTS 친구들은 실력도 있지만 절박함이 더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하고 막 노력을 하고 뭐 지금도 보면은 BTS가 많은 그 사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친구들이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은 참 품성이 좋잖아요. 뭐 겸손하고 나대지 않고 지금 뭐 세계적인 월드스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BTS가 무슨 사고 치고 다녔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봤어. 그러니까 절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컨대 그 이명웅 가수도 그러잖아요. 이명웅 가수. 이 친구도 뭐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롯 가수가 됐지만은 30대 때까지 30대 때까지 빚을 못 보고 무슨 뭐 고구마 팔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 미스터 트로트에 나왔을 때 본인이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나는 이제 여기서 실패하면 끝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짜 갈고 닦아가지고 1등하고 또 이제 스타가 된 이후에도 춘향성님도 감사드립니다. 스타가 된 이후에도 뭐 그 이명웅이 무슨 사고 쳤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시잖아요. 왜 절박하니까 지금 내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너무나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절박한 사람들을 쓰는 것 이게 용병술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근데 박용진 지금 절박하잖아. 지역구도 뺏기고 당원들도 싫어하고 너도 나도 욕하고 야 이제 정치 생명 나는 끝이구나. 하필 또 내가 그렇게 비난을 했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아마 고민이 많은 찰나에 이재명 대통령한테 내가 대선 때 가가지고 고개 한번 숙였는데 그래도 이 사람도 가고 저 사람도 가는데 나한테는 전화가 안 오고 그것도 한 7개월 동안 7, 8개월 동안 그 박용진이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막 면담도 했잖아. 막 고개 숙이고 막 캠프에 합류하고 막 이랬어. 그리고 뭐 보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다 가잖아요. 막 장관도 가고 뭐 청와대도 가고 다 가는데 나는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는데 나한테 전화가 안 와. 야, 그 요게 뭐냐면 숙성하는 거야. 숙성. 숙성시키는 거야. 박용진이를 확 숙성을 시키는 거야, 이게. 전화가 올 텐데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나 버림받았나? 결국은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7, 8개월 동안. 왜 깠을까? 내가 이재명을 왜 깠을까? 이러지 말걸. 내가 왜 그랬을까? 씨발. 이러면서 이제 자포자기의 상태. 그지? 자기 인생도 돌이켜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시점에 전화를 딱 주는 거야. 전화를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저 죽었는 줄 알았습니다. 살려주셔서 이 은혜 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이 은혜 반드시 제가 갚겠습니다. 전하 목숨이 닿을 때까지 백골이 가루가 될 때까지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전하 이재명 전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재명 대통령님이 갱년기 모해님 팩트체크 오디션에 떨어진 건 전국에 한 명뿐이에요. 그랬어요. 어디서 잘못 들을 수도 있지. 하여튼 저는 그렇게 들었어. 아무튼 그 정국이가 제일 잘 나가잖아 지금. 제 말이 틀렸어요? 지금 정국이가 그 BTS 중에서도 제일 잘 나가잖아. 그 왜? 떨어졌으니까 잘 나가는 거야. 이게 틀렸냐고. 결과적으로 맞은 거 아닙니까 지금. BTS에서 누가 제일 잘 나가냐? 정국이가 잘 나가잖아. 이게 맞는 말이야 그냥. 춘향성님 믿어도 되나요? 박용진의 마음을 흘러가는 구름은 아니겠죠. 뭐 저 정도 고생하면 정신 차리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이현주 의원, 이현주 의원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딱 품어 안아가지고 이현주 의원이 민주당에서도 쫓겨나고 국민의힘에서 쫓겨나고 진짜 오갈 데 없는 이런 상황에 딱 놓여 있고 이제 정치 인생은 끝나가고 본인은 뜻을 펼치고 싶은데 어디 갈 데는 없고 누구도 안 받아주는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현주 의원 우리 함께 해봅시다.
복만삼님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이현주 의원 탁 데려왔잖아. 근데 지금 보세요. 이현주 의원이 이번에 그 합당 과정에서 그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정면으로 그냥 나 언주 청래 들어와 한번 붙어. 그러면 지금 막 문자 폭탄이 수만 개가 날라오는데 아무 까딱도 없잖아. 이현주 의원 왜 여기서 밀리면 이제 죽는다. 1등 공신 아닙니까 이현주 의원이. 그건 뭐 맞는 말 아니에요. 응? 근데 이현주 의원도 이제 그런 케이스잖아. 와 이제 완전히 난 끝났구나. 난 너 이제 갈 데도 없구나. 그런 이현주를 딱 발탁을 해가지고 최고위원 딱 만들어 놓고 수석 최고위원이 되니까 진짜 이번에 이현주 의원이 이번에 합당 막은 거 하나만으로도 이현주 의원은 자기 몫을 다 한 거예요. 예? 원래 영웅은 딱 한 방에 그냥 끝내는 거야. 뭐 조금 잘하는 게 아니고 영웅은 딱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공을 세우는 게 영웅인 겁니다. 근데 이현주 의원도 비슷한 경우잖아요. 저는 이게 이제 이재명의 용병술이다. 이재명의 용병술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뭐 보면은 다 지금 민주당 우리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 좋아하시는 정치인들 보면은 다 이재명 대통령이 영입한 어디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어디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다 죽은 사람들한테 산소호흡기 달아가지고 완전히 충신으로 만들어버리는. 아니 그 김상욱 의원도 그러잖아. 지금 김상욱 의원은 완전히 뭐 그냥 이 사람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이 젊은 사람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막 나가잖아. 지금 뭐 유튜브 방송에서 막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저 사람이 아직 민주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저러나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김상욱 의원도 그랬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막 쫓겨나고 눈물 흘리고 그 추운데 그 무슨 뭐 1인 시위 한다고 막 이런 거 하고 어디 갈 데도 없고 국민의힘도 못 가고 민주당도 못 가고 완전히 오갈 데 없는 사람을 자 일로 오시오. 김상욱 의원 딱 데려다가 지금 완전히 김상욱 지금 행동대장 아닙니까? 친명의 행동대장이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람을. 원래부터 뭐 잘 따라오고 이런 사람만 데리고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인재들을 발굴을 해서 진짜 자신의 어떤 충신으로 만들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저는 현명한 용명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뭐 정원호 구청장 가지고도 아직도 이제 뭐 말이 많은데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친명은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뭐 정원호 구청장이 친명은 아니고 어쨌건 뭐 임종석하고 같이 정치를 시작했으니 386하고 가까운 사이일 가능성은 좀 높다고 봅니다. 그걸 뭐 이재명 대통령이 모르겠어요? 저는 알고 다 용병수를 쓰고 있다고 봐요. 엄밀히 얘기하면 뭐 친명이라고 할 사람이 그리고 친명이 뭐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예전에 7인의 기억 안 나세요? 대선 후보가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 그 측근 7인회가 있대. 그래서 난 7인회라고 그래가지고 와 이게 이제 핵심 측근인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게 아니라 이재명을 지지하는 의원이 7명인 거야. 그래서 7인회인 거예요. 와 막 무슨 뭐 도원 결의를 해가지고 저는 이 7명이 황야의 뭐 7인처럼 이재명 대통령에게 핵심 7인이 있구나. 막강하구나 이재명 대통령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 보통 그러잖아. 무슨 뭐 7인회니 5인회니 뭐 8인회니 이런 얘기 나오면은 막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핵심 브레인들만 딱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7인회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7명이었던 거야. 지금 보세요. 김남국 의원. 진짜 환장하잖아. 우리 돌아버리겠잖아. 김남국 의원. 그 다음에 또 7인회 그 누구였습니까? 그 김영진 의원. 환장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엄밀히 얘기하면, 무슨 뭐, 친명이라고 딱 잘라서 얘기할 만한 사람들도 뭐, 그닥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어차피 다 만들어서 써야 돼요. 이제, 친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서 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통령님처럼 좀 이렇게 대담하게,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자. 고개 숙이고 들어오는 사람은, 고개 숙이면 일단 우리 편. 이렇게 가는 거야. 우리 용진이, 이러면 안 되지, 그죠? 우리,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박용진 부위원장님, 고개 숙였잖아요. 이재명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겠습니다, 백골이 진토가 되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럼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받아주는 거고,
끝까지 저항하면 그러면 이제 철저하게 밟아주는 거지. 지금 제가 철저하게 밟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